있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그중에서도 대장동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1심을 받고 있는 것이 총 네 가지죠. 아시다시피 성남FC 관련된 재판 진행 중이고요. 또 선거법 사건,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은 지금 1심이 마무리돼서 결심해서 지금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11월 15일과 11월 25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참 1심이 진행 중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인데요. 오늘 이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가 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검찰한테 유리한 얘기만 잔뜩 하고 갔어요. 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니까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유동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것도 보고했네, 저것도 보고했네. 그래서 언제 보고했냐? 그럼 날짜를 또 말 못해요. 그러면서 보고는 안 했지만 이재명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가 보고 안 했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죠? 지가 실무자인데, 지가 담당 책임자인데. 참. 이재명 대표가 관심법을 쓰는 모양이죠. 예. 오늘 유동규의 황당한 증언에 대한 얘기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요, 2분 뉴스 강지호 기자와 함께 풀어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2분 뉴스 강지호 기자와 함께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는데요. 강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소식 기다리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리는지도 몰랐던 분들 꽤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호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옆으로 조금 당겨 오실까요? 예. 조금 좀 다정하진 않지만 자정한 척.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죠. 오늘 열린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이고요. 네. 오늘 증인으로는 또 유동규가 나왔습니다. 유동규. 예. 자, 유동규가 지금 검찰 쪽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검찰 쪽 신문을 받고 있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검찰 신문을 받은 이후에 변호사 측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동규가 증인 신문을 검찰 측 주신문을 받는 게 벌써 이번 주가 아마 세 번째 같은데, 예, 그러니까 결국에 네 번까지 가는군요. 그렇죠. 아마 네 번째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럼 반대 신문을 할 것이고, 또 이번에 정진상 실장도 같이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 사건까지 포함을 하면은 글쎄 꽤 이 변호인 신문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변호인 신문도 이제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검사 측 같은 경우에도 오늘 대충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유동규가 안 나온 적도 있고 하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참 유동규 이 사람은 사실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고 이 앞에 김용 부원장 재판도 그렇고 사실은 유동규 때문에 지금 재판이 많이 미뤄지는 거예요. 유동규가 제일 중요한 증인인데 증인이 갑자기 아프다고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또 갑자기 고혈압이 왔다고 안 나오기도 하고 참 희한한 방식으로 재판을 빼먹으면서 참 답답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유동규 자기는 빠졌잖아요. 네.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1, 2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발끈하면서 아니 피고인들 조금만 늦어도 난린데 피고인이 구속도 되고 그런다. 근데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라고 안 하는 거는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지가 뭔데 아이고 웃기는 놈 아니야. 아니 지는 지난번에 아프다고 일찍 갔잖아요. 지난번 재판 때는 또. 요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5시쯤에 끝내달라고. 아프다고?
이제 아픈 거는 아니고 좀 피곤한가 봐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요번에 좀 5시쯤에 끝나고 다음번에 하는 거 어떻냐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간을 끄네. 일단 유동규부터가 시간을 끄네. 아니 근데 제가 그 지하철 타고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뭐 법사인가 거기서 이재명 재판 질질 끈다고 계속 공격이 들어오더만요. 그러니까 네. 사실 유동규가 재판을 끌고 있고 검찰이 재판을 끌고 있거든요. 검찰이 지금 그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장동 재판이 아마 증인이 148명이었나요? 그렇죠. 지금 또 거기다가 지금 우리 그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또 100여 명대의 증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1심이 끝났지만 그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도 40여 명의 재판 그 증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40여 명 같은 이런 양반들도 재판을 매주 재판을 열어도 그거 한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증인을 아무리 빨리 끊는다고 해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네. 2명씩 3명씩 부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수원 재판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김성태 변호사가 숙지가 안 됐지 이재명 변호사 측이 숙지가 안 된 게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덮어 씌우는 거야. 몰고 가기. 그 왜 옛날에 1박 2일 거기 보면은 그 강호동 씨가 그냥 이상하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몰아가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했죠. 예. 그거 우리가 보고 웃고 막 그랬는데 자, 이게 1박 2일과 같은 예능 프로에서 나오면 웃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특히 법정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건 이제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딱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몰아가기는 거야.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어. 그리고 한번 몰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 어떤 사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요, 오늘 재판이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오늘 제일 핵심적인, 증인의 가장 핵심적인 증언은 뭐였나요? 우선 처음 시작된 얘기는 토지 환지 방법이냐 그리고 수용 방법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왔습니다. 이게 대장동 그 사건에서 네. 그 토지를 그렇죠. 이렇게 수용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어떻게 봉상 방식이거든요, 이거. 예, 그렇죠. 예, 수용 방식은 일단 그 행정부, 그러니까 그 지자체를 동원해 가지고 수용을 한 다음에 그냥 그 보상금을 주는 거고, 환지 방식은 보상금 대신에 땅의 일부분을 되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던가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수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가 사가지고 개발을 자기가 하는 거고 환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어떻게 보면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동규 얘기를 쭉 들어보면 환지 방법을 주장했던 게 유동규와 남욱이었고요. 그리고 수용 방식은 이재명, 정진상, 김만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재판에서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유동규 얘기를 쭉 듣고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제 못 듣는 거잖아요. 오늘은 검찰 측에서 유동규한테 신문을 하는 거니까 쭉 듣다 보면 유동규가 그 자기가 이제 환지 방법을 계속 주장을 한 거는 뭔가 주민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처럼 들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만배가 약간 짬짬이라고 하죠. 짬짬이를 해가지고 뭐 선거에 좀 유리한다던가 아니면 좀 지분을 받았다던가 이런 얘기를 사실 오늘 주로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가. 근데 유동규 참 얘가 참 나쁜 게 예. 진짜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있어요. 환지 방식은 땅의 원 소유자한테 상당한 이익이 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이게 이익을 그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가 결정적인 결정적인 어떤 그게 되는 거죠. 판단 근거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이 환지 방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재개발을 하든지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은 땅 소유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 소유주들을 이제 설득을 해서 땅을 이제 사들입니다. 땅을 사들이고 나중에 개발하고 난 다음에 지자체라든지 사업자가 그 땅을 팔아서 이익을 만들면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근데 환지 방식은 땅을 사들이지 않고 그냥 수용만 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택지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되돌려줘요. 일부는 그 사업자가 가져가고 일부는 원소유자한테 돌려주는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냐면 땅 소유주가 누구냐? 예, 만약에 땅 소유주가 그 지역 주민이면 유동규 말 맞다나 지역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대장동은 원래 소유자가 이미 다 대장동 업자들,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이미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체 80%. 전 진짜 궁금한 게 이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그 80%나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동이란 땅이 좁은 데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널찍하잖아요. 엄청 널찍하죠. 그 넓은 땅을 얘들이 무슨 돈으로 샀지? 대기업도 아닌데. 그렇죠. 자, 거기에 제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어떻게 보자면 제일 핵심. 예. 우리 대장동 개발을 했던 대장동 업자들의 시드머니라고 하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대장동 땅을 사들인 그 땅값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와요. 부산저축은행이요? 예, 그게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옵니다.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대출, 부정대출을 받아내는데 그 부정대출을 받아낸 사람이 조우영이에요. 근데 제가 부산저축은행이 생각이 드는 게 뉴스에서 막 줄 기다락해서 그렇죠. 그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서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면서 그 대장동 그 대출 부분은 사라져 버려요. 수사를 안 해가지고 그냥 그거 없어 그냥 그 조우영 개인 돈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원래대로 하자면 그 돈 환수가 돼야 정상이에요. 부산저축은행에. 예. 그래서 그동안 피해 입었던 사람들이 피해를 회복해야 되는데 아니야.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부실 대출한 그 액수가 얼마였냐면 1,000억 원이 넘어요. 1,000억이요? 1,000억이 넘었고 그것을 진행해 준 사람이 조우영이에요. 그 조우영이 검찰에 붙잡혀 가죠. 예.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담당 검사가 누구였느냐? 윤석열이었던 거예요. 예, 바로 여기에서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안 타줬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가 번지기 따라서 어디로 번지는지에 따라 완전히 전혀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결국에 뭐냐면 환지 방식으로 했다라면 뭘 말하느냐면 결국에는 남욱한테 엄청난 이익을 줬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가 안 가요. 지역 주민들이 다 팔아 넘겼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환지 방식을 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이루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남욱이한테 이루은 거야. 그러면 수용 방식을 선택한 게 오히려 그 성남한테 훨씬 이득인 방법이었네요. 그렇죠. 그게 훨씬 이득이었지. 근데 유동규는 그 얘기를 쏙 빼먹는 거야. 사실 그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 땅의 원소유주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 몇몇 법조계 좀 얼치기 같은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땅 소유주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줬다. 그러면서 뭐 환지 방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수용 방식으로 택함을 해가지고 땅값을 너무 비싸게 쳐줬다. 이건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댔었어. 근데 그 얘기가 순 거짓말이었던 것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 뭐라고 그때 그 변호사들이 얘기했냐면 이 원소유주들한테 너무 싸게 넘기고 너무 원소유주들한테 싸게 가지고 와가지고 대장동 업자들이 비싸게 팔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이 범위가 엄청 컸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떠벌어댔거든. 예. 근데 그게 순 거짓말인 거지. 80%를 대장동 업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땅값 수용액을 높여주면 대장동 업자들만 이익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못 모르는 얼치기들이 있었어요. 그 정모 변호사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그 진보 진영이라고 떠들어댔던 몇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예. 찍소리를 안 해요. 안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되게 뭐라고 했었거든요. 짓불 모르면 함부로 떠벌지 말라고. 근데 아무튼 이 얘기를 지금 약간 변형이 된 얘기를 유동규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민간업자의 그 80%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딱 쉽더라고요. 그렇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네. 야, 유동규 참. 근데 그래서 유동규는 오늘 계속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이 토지 수용 관련돼 가지고 지금 수용 방식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혜를 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특혜가 뭐냐? 용적률 향상, 그리고 임대 축소, 그리고 서판교 터널 관련 이야기를 세 가지를 나눠서 해줬습니다. 서판교 터널은 그 대장동 업자들이 원래 지을 필요가 없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더 내놔라, 이익을 더 내놔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서판교 터널 관련돼서 같이 개발을 하는 걸 제외시켜 달라고 김만배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 사업을 할 때 원래 자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뚫어야 되는 건데 이게 포함이 안 되면 성남시에서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런 걸 안 해도 되니까 개발 이익에서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해야 되니까. 처음에 빼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 이 공사를 하려고 계속 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1공단 공원을 이제 자기가 퇴임하기 전에 끝내고 선거에 좀 유리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좀 빨리 끝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게 뭐 잘못인가요? 전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예. 아니까 그래 그 얘기를 계속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남시에 무슨 그 불이익이 갔대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유동규의 화법 자체가 대체로 어떤 식이냐면 보고했냐고 물어봐요. 검사 측에서 이재명이나 정진상한테 보고를 했니? 라고 물어보면 보고는 안 했는데 김만배랑 친하니까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다. 그리고 자기는 정진상한테 보고를 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뭐 비슷한 이쪽에 공사 쪽에서는 내가 하는 거고 이 공무원 쪽에서는 정진상 쪽이 하는 거지. 나랑 정진상이랑 동급이다.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런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대놓고 나 동급이야라고 말은 안 했지만. 참 웃기는 놈이야. 그런데 왜 지가 받은 그 돈은 상납은 했대? 지금 정진상하고 그 김용 부원장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로부터 상납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본인들은 그렇죠.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유동규 계속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랑 정진상이랑 동급인데 지는 왜 돈을 주는데? 돈을 와 주는데? 동급이 아니니까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의 진술은 이렇게 사실 따지고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잠깐만 이 유동규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를 한 거는 계속해서 내가 이재명한테 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보고한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이재명이나 정진상한테.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고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묻던가요? 뭐 보고 관련돼서는 뭐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뭐 하나은행이랑 같이 그런 걸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사업 진행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동규가 어떤 내린 결정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개발도시개발공사가 진행했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진행 과정 또는 그때그때 내린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남시에 보고했느냐, 특히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느냐 라는 걸 물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묻고 이제 공모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김만배를 이제 뽑으려면 그렇죠. 사업적 공모. 그런 사업적 공모를 이제 보고를 했느냐.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 네, 이거 좀 중요한 부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또는 입찰 과정에서 네. 누구를 선정하겠다 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그랬는데 유동규가 보고했단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보고했단 말을 안 했어요. 근데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는 안 했는데. 보고는 안 했는데 이재명하고 정진상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다 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공모 같은 경우에도 다 이 김만배에 맞춰가지고 다 설정을 해놨다고 그래요. 아니 관심법이야. 그 보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는데 이미 이재명과 정진상 알고 있을 거고 이 공모 사업 같은 지침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자 2.5% 그리고 하나은행에 뭐 8천억 대출을 뭐 해준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걸 1,000만 원 좀 다운시켜서 7천억으로 바꾸고 그리고 신용 등급은 뭐 트리플 A라든지 이런 막 그게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근데 이거를 김만배가 말을 해가지고 김만배에 맞게 설정을 다 값을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심사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은 이 표만 보더라도 무조건 김만배 쪽을 뽑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 지가 만들었지. 근데 이걸 보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보고를 안 한 거죠. 근데 이재명과 이미 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는 없었다. 언제 말이 돼 있었대? 그 말이 돼 아니 글쎄 이게 뭐냐면 최초 보고 시점이나 하다못해 회의, 합의, 뭐 사전 지침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근데 뭐 최초에 뭐 지시를 받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중에 사후 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재명하고 정진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들을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말을 하거든요. 관심법이네. 그러니까 이미 김만배와 이재명, 뭐 전진상 이런 분들이 얘기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시적 유동기 시점인 겁니다. 야, 근데 아무리 전지적 유동규 시점이라도 그렇지. 아니 들으면 되게 당황스러운데 사실 이런 게 김용 부원장 1심 재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었어요. 몇 번이나 판사가 물어요. 보고하셨나요? 아, 보고할 필요가 없었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대. 그래서 왜 보고할 필요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래. 미리 어떻게 아느냐고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그거는 김만배가 이재명과 워낙 친했기 때문에 다 알고 다 전달했을 거다. 그게 아니면 정진상이 전달했을 거다. 그래 조금 네가 정진상한테 언제 보고했는데 나는 정진상한테 보고할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나랑 정진상은 나이 동급이고 그럼 정진상은 어떻게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 성남시의 그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다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그와 좀 비슷합니다, 그냥. 아니 근데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유죄가 나온다는 것도 되게 웃기는데 그래서 오늘 검사들은 뭐래요? 뭐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실 질문 정도 하는 거지 뭐가 뭡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사들이 뭘 물어봐도 유동규는 답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 검사들이 일정하게 막 유도를 해. 요렇게 하지 않았나요? 요거 이런 거 맞지요? 이렇게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이걸 보십시오. 이거 보고 기억을 하면서 되살려 주세요. 요거 맞죠? 이렇게 유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보통 경우에 지금 다른 그 1심이라든지 김용범 1심 재판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재판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하는데 오늘은 안 그래요? 자, 요게 유도신문인 거야. 어때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검사 측에서 일반적으로 되게 배경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배경 설명.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했던 일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안 나지. 근데 그 이전에 조사했던 것들 가지고 뭐 이 당시에 뭐 몇 억을 뭐 했고를 대해서 찝으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배경 설명이거든요. 너 기억하라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지적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이거 유도 신문 아니냐, 유도라는 거 아니냐라고 몇 번이나 해요. 오늘 한 5번에서 6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용부 원장 1심 재판에서 검사들이 이렇게 했다. 오늘은 안 그러더냐. 예, 이게 유도신문이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도 오늘도 진행이 됐었다는 네, 오늘도 쭉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항의도 하기도 했었다. 항의를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동규는 모르겠다라고 했다가 안 했다 그러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검사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맞다 그래요 또 갑자기. 예. 오늘도 그래요 혹시? 맞다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안 넘어오는데. 예. 이게 이제 유도신문인 네. 거고, 사실 이게 다른 재판에서도 꽤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별다른 언론 보도가 없어요. 보통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뭔가가 나오면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의 보도가 없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왔나 보죠? 제가 오늘 재판을 다녀왔는데 내용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이제 적어온 내용도 상당히 많고 A4 용지 한 11장 분량 정도가 나왔는데 막 임팩트 있거나 뭐 이재명 대표 때 엄청 뭐 불리한 이야기라던가 그런 느낌은 전 들지는 않았어요. 예. 그랬더니 오늘 재판 관련된 보도는 거의 안 나왔군요. 그렇죠. 저도 원래 이제는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좀 정리 좀 하고 지하철 타고 올 때는 뉴스로 쳐보거든요. 이재명 재판을 무슨 얘기를 썼나. 그렇지. 다른 애들은 뭐라고 썼냐. 좀 비교 좀 해주려고. 근데 오늘은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우리 강지호 기자가 취재를 해서 오면은 나도 뭐 물어볼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봐요. 이게 나왔던데 이게 진짜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야. 네. 그래서 꼭 보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을 유동규 증인 신문이었는데 왜 아무 얘기가 없지? 라고 했었어요. 결국에 보면은 유동규가 임팩트 있는 얘기를 안 했구나. 그렇게 임팩트 있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유동규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유동규 얘기를 하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딱히 티나는 얘기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좀, 뭐 이유가 좀 겹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럼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예. 재판이 계속된다 말씀이시죠? 네,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검사 측에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가 이제 변호사가 신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이제 검찰 측 증인 신문을 할 때 검사들이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되게 좀 그 자극적인 이런 말을 꺼내기도 하고 자극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것도 없었나 봐요. 근데 변호사 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아마 제가 가물가물하긴 한데 유동규한테 좀 언론 플레이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기억 속에서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오늘 네. 10시 반부터 5시까지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만 집중하면 더 이해가 쉬운데 이게 막 받아 적으려니까 이거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오늘 근데 확실하게 인상이 깊게 남는 부분은 없었던 걸로 보이네. 그러니까 오늘은 언론 플레이는 사실상 실패. 그거였겠구나.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유동규가 소리 질렀다는 거. 맞습니다. 저도 오늘 유일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게 처음 앉아 있었을 때 이제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랑 늦은 거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임팩트로 남았지 나머지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아니 뭐 얼마나 늦었는데 그거 가지고 유동규가 지랄을 떨어. 제가 봤을 때 1, 2분? 아이씨. 길어봐야 3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한 28분, 29분 그때쯤 이재명 대표가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간까지 하면 아마 한 2분, 3분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랄을 떨어? 지가? 자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그렇지. 그 예전에요.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 참 볼만하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약간 좀 기가 차기도 하고. 하여튼 뭐, 오늘, 그게 유일하게 언론 플레이용이었다. 근데 그게 사실상 언론 플레이는 실패했네요. 오늘 보도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오늘 보도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언론 플레이는 확실히 실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유동규 불쌍하기도 해. 요즘 유동규가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제 조만간 이제 다음 재판부터는 이제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를 다 뒤집는 얘기들이 막 나올 텐데,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유동규가 좀 불안한 면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뭐 사실은 지금 물 만난 물고기죠. 왜 그러냐면 이 얘기만 들으면 자기는 되게 뭐 성남시 주민을 위해 가지고 이익을 최대한 끌고 모으려고 하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리고 자기의 지분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 선거를 위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되게 길게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람이고 공적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고 반대로 유동규 자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져와야 되지 않냐. 이건 공적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 공적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지가 받아 먹어. 지금 대충 생각을 해봐도 한 80억 가까이 유동규가 땡겼어요. 근데 유동규가 그 자기 책도 썼잖아요. 권력형 비리와 돈 이런 게 엮이는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책도 자기가 썼거든요. 그런 거 쓰는 거 보면 약간 리플리 증후군 있잖아요. 이 진짜 좀 믿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1공단 공원화 사업이라는 게 원래 성남에 오래된 공단이 있었어요. 1공단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뭐 그 대규모 되는 이렇게 공원화되고 상업시설과 공원시설, 주거시설 막 들어서게 되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 이것만 되면 나머지 신경 안 쓴다라고 했다는 게 딱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유동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보면 되죠. 왜 그러냐면 유동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성공이 돼야지 성남 시민들이 이재명을 좋게 볼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해왔다라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있으니까. 성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 그걸 성과를 내 가지고 선거용으로 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다. 그런 식의 논리 전개 방식인 거죠. 이게 검찰 측 그 논리 전개 방식이네요, 이게 딱. 그렇죠. 근데 그 원래 정치인은 자기가 어떤 공직을 맡았을 때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널리 홍보해서 그걸로 시민들한테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더 시민들한테 아니 시민들한테 평가를 잘 받으려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 그렇다면 이게 좋은 거냐 저게 좋은 거냐라는 판단은 그 공직자의 판단이 그 개인 판단이에요. 그건 그 뭐 경영상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경영상 판단은 또 뭐가 있냐? 그건 배임 대상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묻지를 못해요. 설령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실패한 사업도 아니야. 그리고 난 되게 특이했던 게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제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이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익을 적게 냈다 이거거든요. 근데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걸 그 당시 어떻게 판단하냐고. 못해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였어야 되는데 그 정도 아닌데 사실 이게 재판 나는 그래서 이게 재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1공단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넘어가라고 했다는 것도 그게 왜 문제가 되지?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제 생각엔 자기를 좀 치켜 올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저번에 체리니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 체리니 그쪽 이제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정영화가 김만배가 이야기를 나눈 걸 들었대요. 1공단 공원을 제외하고도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남는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 이 민간업자들이 5천억 정도 번다고 했으면 문제가 터질 수 있어서 이 이익을 축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고 임대주택 부지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이재명 그래도 돼?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임대주택 부지 그래 받아왔잖아. 그렇죠. 받아온 거죠. 근데 이게 그게 1,700억인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왜 공원 부지만 잘 되면 되고 자신의 지분을 그러니까 지분을 받았던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머지는 그냥 빨리빨리 일 처리하지 나머지는 관심 없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대주택 부지라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 이런 걸 받아와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적 이익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약간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얘기를 한 거죠. 잠깐만. 근데 임대주택 얘기는 지가 김용 부원장 재판 때 했던 얘기가 또 다른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좀 자기는 임대주택 얘기를 그때 자기는 그것까지 관심이 없었고 그건 이재명 시장 그 사람의 관심 사업이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말을 또 바꾸네.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자기는 관심이 없을 때 그걸 잘 몰랐대. 이재명 시장 그 사람이 알아서 한 거 난 모르는 나는 그게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이 부분이 왜냐하면은 임대주택 1,700억 임대주택 부지 1,700억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김만배가 나중에 다른 재판에서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가 이제 2018년에 그 경기도 도지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챙겨왔다라고 이제 홍보를 해요. 그래서 한 5천억 정도 받아왔다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당시는 검찰이 이걸 뭐라고 또 시비를 거느냐. 5천억씩이나 이익을 못 남겼다. 라고 하면서 이건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또 한 번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옛날부터 되게 괴롭혔던 거죠. 아무튼.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요. 다이렉트로 무죄 판결이 납니다. 그럼 5천억을 벌어왔다는 거는 팩트가 된 그렇죠. 거죠. 그거는 이제 확정 사실이 된 거예요. 사실. 자, 그때 그 재판에서 김만배가 증인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증인으로 등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원래 1,700억 임대주택 부지는 줄 거 아니었는데 이재명이 내놓으라 하더라. 그래서 엄청 열받아가지고 이재명 공산당이냐 그랬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유동규가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되게 좀 어쩔 줄 몰라 했었다. 뭐 그런 얘기도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유동규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재판할 때마다 틀리고
시간마다 틀려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은 이 임대주택 부지 1,700억을 지가 따온 거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뭐 사실상 그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변호인 반대 신문이 나오면 또 재밌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유동규는 요거를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외 출장 간 얘기도 잠깐 하거든요. 해외 출장이요? 예,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를 같이 갔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네. 그때 약간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좀 과시하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검찰 측에서 물어보거든요. 너 이재명과 출장을 갔었을 때 이 대장동 관련된 그 얘기를 했었냐, 그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니라고 물어보니까 수시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시로 했는데 내가 그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줄게 하면서 그 뉴질랜드 공원에서 호텔로 가는 건 내기를 했대요. 뭐 호피루나무랑 뭐 미루나무 이게 각자 정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렸나 봐요. 그래서 100만 달러 내기를 한 경험들을 말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이재명과 좀 친분이 있어를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친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나랑 강지호 기자랑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 수시로 어떠한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라는 걸 좀 강조하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검찰 측이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 내기할 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대장동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했니라고 물어봤는데 그때는 아닌 것 같고 그 같이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서 대장동 얘기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수시로 했다는데 이때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했는데? 뭘 수시로? 그러니까 유동규 진술은 항상 이런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유죄 판결을 그 김용 부원장 같은 이걸로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인 거지. 이게 어떻게 유죄 대상이 돼? 이 정도 그 강지호 기자도 보셨으니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유죄를 때릴 정도로 진술이 명확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친분이 있어? 거기가 해외 출장 가가지고도 이 얘기 많이 했지. 했어. 그럼 무슨 얘기 했어? 내하고 말이야 이재명하고 뭐 호피루나무, 미루나무 이걸로 내기했어. 아니 그거 말고 대장동 얘기. 했지. 언제? 내내 했어. 구체적으로 언제? 그건 잘 모르겠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완전 일반인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유동규 씨가 진술하는 걸 들어보면 명확하게 이때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보고하는 것도 보고를 안 했대. 이재명하고 정진상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뭐 출장 가서 수시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되게 진술이 애매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찝어서 보지 않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상하네 허점이 보이는. 그렇죠. 예, 참. 동규 유동규. 예, 참 이런 사람입니다. 네, 재판 보면서 어떨 때는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사실 그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유동규가 이렇게 재판하니까 판사가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어떻게 화를 냈나요? 그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근데 여전하군요. 그렇죠. 여전하죠. 변호인 반대 신문 때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 유동규가 또 변호인 반대 신문 할 때 되면 갑자기 아프대. 이전에도 그랬어요. 이미 이 검찰 측에서도 몇 번 자기 개인 사정으로 빠지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도 좀 밑밥일까요? 지금 뭐 계속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 나중에 변호인 반대 신문에 가서 아프다고 들어 누우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나중에 지 때문에 재판이 미뤄졌는데 다 나중에 이재명 대표 책임이라 다 뒤집어 씌울 거잖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재판이 미뤄진다 이렇게 되면은 재판부가 급하게 변호인 반대 신문 시간을 확 줄여버려. 저번에도 그런 적 있더라고요. 그랬죠. 저번에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유동규의 그런 짓 아니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법정 앞에 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런 짓거리에 판사가 놀아나고 있다고 이렇게 폭로를 좀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거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예. 예. 하여튼 강주 기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계속 바쁘시겠어요 이제. 야, 요번 주 재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내일로 재판이 있나요? 예, 내일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 재판. 이 민주당 동봉투 사건과 관련 있는 재판이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이화영 재판 플러스 김혜경 여사 재판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김혜경 여사는 이제 10시에 시작이 되고 이화영 재판은 2시에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날 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고. 그리고 추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이 오늘 한 대장동 재판을 금요일 날 또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지금 강주호 기자가 오늘 가지 못했던 재판 중에 그 뉴스타파 재판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거는 근데 워낙에 보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제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치니까 다 그 명예훼손 뉴스타파 명예훼손 관련된 기사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뉴스타파 명예훼손 기사도 사실 연결이 되다 보면 또 이 대장동 재판과 연결이 돼요. 아까 그 조우영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1,000억. 네. 이게 그 사실 곧 그 윤석열이 수사를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우영의 수사를 무마해 준 게 윤석열입니다. 근데 그때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 요거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처구니가 없죠. 오늘 그래서 보면 사실 오늘 대장동 재판이 2건이 열린 거예요. 그러네요. 네, 참 우리가 이렇게 황당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이 형사 절차를 자기 멋대로 악용을 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어거지를 써서 계속 기소를 하나씩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박광원이 한 거 있는데 박광원 너 두고 보자. 넌 절대 앞으로 국회의원 못해. 네, 오밤중의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밤중의 뉴스가 오늘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강지호 기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내일 모레 글피까지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더 재판의 내용을 더 생생하게 한번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